안녕하세요 여러분, 16장 해싱이에요. 자, 4장 고급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완강 잘 하고 계십니까? 자, 뒷부분으로 오면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싶습니다. 자, DB 설계 구축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출제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꼭 마지막 장까지 완강하기입니다. 자, 지금 레슨 16에서는 해싱을 볼 건데요. 해싱 기출됐던 이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봐야 되나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싱은 저희가 필기 때 20문제 중에서 분명히 한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자, 해싱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 내기가 딱 좋습니다. 기사랑 산업기사가 난이도가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산업기사 정도에서는 해싱과 관련된 용어를 자연스럽게 그죠? 지문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인덱스 부분과 해싱 뒤에 나와 있는 튜닝 부분과 섞어서 40항 보기에 답항에 용어 문제 나오기가 좀 좋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는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릴레이션의 연산과 정규화 그리고 SQL까지를 정식 시험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해싱 의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출제 기준은 저희 운영 관리할 수 있다에 운영에 포커스 맞춰 있습니다. DB가 이미 저장되어 있고요, 자료가. 자, 빨리 찾아내는 검색, 그죠? 다이렉트 방식의 파일 시스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꼭 봅니다. 자, 기출 이력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해싱. 자, 필기 때 용어 들어보셨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죠. 해싱은 뭡니까? 인덱스, like 인덱스예요. 인덱스 가치. 앞에서 저희 인덱스 배웠죠. 인덱스를 왜 매기죠? 빨리 찾으려고. 색인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자료는 있고 저장된 값, 레코드를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 검색 처리를 하는 거죠. 서칭하는 거죠. 빨리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상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시 테이블에. 그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이 있는데 그 저장된 값, 문자열을 데이터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 데이터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긴 문장에, 그죠? 길 수 있는, 긴 한 데이터가, 그죠? 예. 키값이 되어서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싱 방법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해싱이라는 건 검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저장돼 있어야지 해싱에 가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해싱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해싱 테이블을 긴 문자열을 저장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찾는 방법을 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짧은 키. 뭐요? 해시키가 짧아요. 그죠? 원래 긴 문자열을 우리가 해시키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해시키 사용을 해요. 내가 이 부분을 해시키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 항목들을 색인, 인덱스하는 것처럼 색인하여서 검색하는 다이렉트 파일 구조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문자열을 원래 이것을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을 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앞부분만 아니면 시작하는 문자만인 거죠. 저희가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 보면 오른쪽에 인덱싱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인덱싱을 만드는 걸 해싱 함수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죠. 해싱에 의해 전열된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의 개인들 데이터의 키값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구현된 해시 파일, 직접 파일, 다이렉트 파일이기 때문에 검색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저희는 해시와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레슨 16과 같은 경우에는 자, 해시키, 파일에 키 필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해시 필드로 지정하면 그게 해시 키예요.
자, 그래서 해시 키가 있고요. 해시 키는 해당 파일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한 키. 그리고 걔를 해시 필드 역할을 하게 하면 해시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시 키를 통해서 해시 테이블 내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검색을 할 때 무슨 함수를 사용해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 자, 해시 함수는 키 값을 받아서 만들어내요. 뭐를? 해싱 테이블에 구별할 수 있는 홈 주소를. 홈 어드레스. 자, 버킷의 주소예요. 해싱 테이블에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고요? 버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킷, 바구니. 그러면 즉 홈 주소는 뭐예요? 버킷의 구분 주소죠. 구분 주소. 그렇죠? 자, 다시 그럼 해시 테이블에 키값의 직접 산술적인 연산. 이 산술적인 연산이 뭐예요? 해싱하는 해시 함수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검색을 해싱이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레코드를 저장을 하는 거죠. 레코드는 어디에 들어가요? 버킷에 들어가고요. 버킷의 구간을 이렇게 딱 나누거든요. 내 버킷에는 구간을 두 구간을 나눌 거야. 세 구간을 나눌 거야. 이렇게 하는 요 한 칸을 슬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슬롯에 뭐가 담겨요? 레코드가 담겨요. 자, 그럼 해시 어드레스라고 하는 해시 주소가 홈 주소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해시 주소. 저희 필기 때 정리를 한번 한 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필기를 실기까지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자, 키값을 입력받아서 해시 펑션에 연산한 결과 이 결과물이 해시 주소가 되는데, 이 해시 주소를 인덱스 역할을 하게 하여 해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접근하게 해요. 그죠? 네, 버킷을 구별한다라는 거죠. 해시 주소 이꼬르 뭐예요? 버킷 주소. 또 뭐예요? 버킷의 시작 주소, 홈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시 주소, 버킷 주소, 홈 주소. 됐죠? 그림 오른쪽에 안 보여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이 지금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에 1, 2, 3, 4 몇 줄? 26줄이 있는데요. 얘가 뭐예요? 버킷을 구별하는 거죠. 버킷이 26개가 있어. 그죠? 예. 버킷이 26개가 있네. 자, 그러면 버킷에는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이 있죠? 얘를 뭐예요? 요거 하나를 슬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슬롯에 뭐가 저장돼요? 레코드가 저장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레코드, 즉 키값이 있는데 이 키값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레이, 바이너리, 버블, 파일, 디지트, 다이렉트, 제로, 버켓?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는 거죠. 문자열 데이터. 얘를 가지고 저장하려고 했더니 미리 담아야 되겠다. 해시 테이블에. 그럴 때 나는 요 앞자를 따가지고 홈 주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구별해서 저장해야지 라고 해서 A를 1이라고 하고 B를 2, C, D에 맞춰서 했더니 Z가 26에 버킷 26개를 구별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 어드레스. 자, B에 뭐 있어요? 바이너리 버블. 그리고 또 하나 있네. 버킷.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B로 시작하니까 B에 저장해야지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B에는 바이너리도 있고 버블도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똑같은 주소를 갖네. 이거를 뭐예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뭐예요? 충돌 됐는데 슬롯이 버킷의 슬롯이 부족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넘쳤다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와 관련된 용어 뒷슬라이드에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 찾기 위해서 어디에? 해싱 테이블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자료 또는 무한한 자료. 무한. 끝이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유한한 공간인 적은 해시 테이블.
크기가 작죠. 네. 구조에 담기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은 필수 요소다예요. 그죠? 네. 아, 이 주소에 여기에 있는 자료도 저장되고 여기에도 있는 자료가 저장될 수밖에 없죠. 이 많은 게 여기에 나눠서 저장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법도 해싱에서는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 마저 볼게요. 자, 해시 함수를 잘 구성해가지고 충돌을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싱 알고리즘이라는 건 해시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산술적인 연산을 해서 키값을 어떻게 홈 주소로 변환하느냐예요. 어떤 키, K에 대한 테이블 주소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뭐요? 해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진 키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저장되어 있는 주소 또는 저장할 주소를 산출해낼 수 있는 수식을 얘기를 하는데 전자서명 때도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 사용하고요. 해시 함수는 원래의 값이나 키를 색인하는 데 사용되고 관련된 데이터 검색될 때마다 또 다시 사용해요. 그런데 해싱을 한쪽으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역공학적인 관점에서 해시 함수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핑 해가지고 키값이 홈 주소로 대응되는 걸 매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상함수, 매핑함수, 레코드 키들의 집합을 버켓 주소의 집합에 대응시킨다는 의미가 해시 함수이고요. 일반적으로 나누기 곱하기 나머지 같은 처리를 하면 분산해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딩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해시는 어때? 한 레코드가 해시 키 역할을 하는 레코드가 버킷의 주소에 1대1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한 개의 홈 주소를 갖는 경우, 이 경우를 충돌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튼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해시 함수를 다항식을 구성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소는 근데 너무 복잡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복잡하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소는 빨라야 되고요. 가급적 중복 안 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갑니다. 레코드라는 게 해시 함수를 통하면 뭐가 나와요? 버켓 주소가 나오죠. 버켓 주소가 동일할 수도 있는데 동일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시 함수를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충돌 적고요. 계산 복잡하면 안 되고 고루 분산시키는 역할까지 요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나중에 오버플로우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해싱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해시 테이블을 정적으로 유정하느냐, 동적으로 이용하느냐 방식의 스태틱과 다이나믹 해싱이 있어요. 자, 식별자를 고정된 크기의 해싱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 이 테이블 자체가, 그죠? 네. 해싱 테이블 자체가 고정되는 경우고 동적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삽입하면 추가하고 삭제하면 좀 더 줄어들고 해서 공간 활용도를 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높이려고 나오는 게 다이나믹한 동적 해싱 운영인데 그죠? 오버헤드가 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컬리전은 뭐냐? 단어 괜찮습니다. 40개의 보기에 컬리전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자, 충돌이 뭐예요? 같은 주소 계산돼서 홈 주소가 일치한 슬롯들의 레코드가 저장되는 현상, 충돌. 자,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숫자는 무한이 아니지만 얘는 유한하다는 얘기고요. 키는 정말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해시 통과하면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즉, 중복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동일 홈 주소. 계산을 했더니 홈 주소가 동일해요. 홈 주소를 갖는 형태. 서로 다른 레코드 키가 동일한 홈 주소를 갖는 형태.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해시 테이블 주소는 이미 다른 게 보관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면 된다. 그죠? 자, 근데 충돌이 난다고 해서 꼭 오버플로우가 되는 건 아니죠. 오버플로우, 넘침 현상이죠. 뭐를? 버킷을 넘치는 거죠. 왜? 슬롯이 부족해서. 자, 정적 해싱, 동적 해싱 모두 오버플로우 발생할 수 있고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그쵸? 이건 버킷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버킷의 슬롯 사이즈를 얘기하는
아니기 때문에 동적 캐스팅에서도 발생을 해요. 자, 충돌을 유발한 레코드 키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장소를 검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기억 장소를 찾아 충돌을 유발한 레코드를 저장한다. 충돌 발생 후 저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버플로우는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고 여기 넘치는 이 현상.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해결은 어떻게? 정적 캐스팅일 때와 동적 캐스팅일 때 있는데 저희는 시험에 만약에 나온직하다라고 하면은 정적 캐스팅의 오버플로우 해결 기법, 오픈 어드레싱과 체이닝 방법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다중 캐스팅 방법이 있고 동적 캐스팅, 디렉토리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동적 캐스팅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이닝부터 한번 봐볼게요. 체이닝이 뭐야? 충돌이 발생하면, 그렇죠? 충돌이 발생하고 오버플로우까지 발생했을 경우예요. 정확하게. 둘 다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의? 정적 캐스팅의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오버플로우 발생해야 돼. 충돌이 발생을 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주소의 링크드 리스트로 새로 들어온 충돌 원서를 연결시키는 방법.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적재율이 1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고 공간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왜? 추가 공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별도의 지역에 자, 여기에 A가 저장되고 B가 저장되고 C가 저장됐는데 D도 여기에 주소래. 충돌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D가 저장되어 있는데 D는 못 저장되니까 이게 오버플로우고 D는 그러면 별도의 메모리를 딱 확보해서 D 저장하고 자, 그게 C랑 같은 주소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별도의 공간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공간적인 면에서. 자, 오픈 어드레싱은 뭐냐면 체이닝과 같이 추가 공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추가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 테이블 내에 빈 공간, 야 여기 비었어? D.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 찾아가도록 알려주는 방식이 자, 체인 방식이랑은 다르게 오픈 주소가 그 홈 주소를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빈 공간 찾다 보니까 저기더라 라고 해서 선형 조사 방식, 2차원 조사 방식 두 개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건 외부로 뽑는 거예요. 추가 공간을 통해서. 자, 그러면 실습하기 1번 해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해싱에서는 기출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 구성을 한번 해봤죠. 자, 그럼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싱과 관련된 용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답을 먼저 다 채우고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자,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적고 읽어보시고 40개의 보기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자, 순서 파일 외에 다른 파일 조직 유형은 순서 파일이 있고 또 무슨 파일이 있어요? 다이렉트, 직접 파일 방식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해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접 파일, 해싱 파일, 순서 파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해싱 파일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접 파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탐색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빠르게 탐색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뭘 찾아요? 저장을 해놓고 또 뭘 찾아요? 걔를 주소를 계산해가지고. 저는 아는데요. 자, 레코드죠, 레코드. 우리는 자료를 레코드, 논리적인 단위로 저장하고 읽어올 거죠. 이 긴 문자열 레코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파일 조직을 해시 파일이라고 한다. 맞죠? 해시 파일. 해싱, 그렇죠? 해시 파일. 자, 탐색 조건은 해시 필드라고 얘기를 한다. 기준. 그 자료를 찾아와 라고 하는 속성, 지정 속성을 해시 필드라고 하고 단일 필드에 대한 동득 조건이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 파일의 키 필드가 해시 필드로 사용된다. 그래야 구별하고 유일하니까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러한 작업,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사용되는데 이 경우 뭐라 부른다. 2번 뭐야? 해시키지, 해시키. 문제가 지금 계속 동일한 게 나와서 그래요.
그죠? 해시 필드로 지정하는 이 파일의 키를 해시키라고 부른다. 요거. 그죠? 네, 해시키. 자, 그러면 해싱에서는 해시 함수 또는 남수 함수라고 하는 h를 이용한다. 그죠? 이 함수 h. 그죠? 그럼 뭐 여기에서는 해시킥은 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내부 파일에서 해싱을 일반적으로 레코드들의 배열을 이용하여. 자, 파일이 안쪽, 내부 파일과 외부 파일이 구별되어 있는데 일단 안쪽에 올라올 수 있는 작은 용량의 그쵸? 파일들을 내부 파일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의 해싱은 일반적으로 자, 레코드들의 배열을 이용한대요. 1번이 레코드고 레코드들을 묶어 놓는데요. 단위로.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내부 파일화 한다. 뭐래요? 해시 테이블로 구성한다는 거죠. 해시 테이블. 레코드들을 배열, 일정한 나열들, 그쵸? 예. 동일한 자료형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레코드들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서 빨리 찾겠다라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3번의 해시 테이블이에요. 좀 더 읽어보죠. 자, 그러면 4번. 4번은 한참 뒤에 있네요. 자, 해시 필드의 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정수화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정수가 아니게 되면 구별을 못하니까 정수화하여야 되는데 그때 함수를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 함수를 쓴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죠. 자,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정수형으로 변환한다. 해시 필드의 값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와 연결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해야지 해시 함수에 넣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디스크 파일에 대한 해싱을 외부 해싱이라고 한다. 자, 위에는 내부 해싱. 그렇죠? 내부 해싱, 밖에 있는 디스크 파일 용량이 좀 더 많은 걸 익스터널 해싱, 외부 해싱. 자, 그럼 디스크 장치의 특성에 맞게 목표 주소 공간을 동그라미 4번들로 구성한대요.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버킷. 하고 각 버킷에는 다수의 레코드들을 유지한다. 그렇죠? 자, 실제로 버킷과 그죠? 버킷화하는 건 외부에서 좀 더 그죠? 예. 해싱 테이블을 크게 관리할 때 버킷으로 묶는 거예요. 안에서 할 때는 버킷이 필요 없이 작은 용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버킷 단위로 한 번 더 감싼다라는 거죠. 자, 구성하고 각 버킷에는 다수의 뭐요? 레코드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버킷 속에 레코드를 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킷은 그럼 뭐냐? 디스크의 블록 한 개나 연속적인 블록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자, 버킷 속에 슬롯이라 그랬죠. 그거를 외부에서는 뭐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버킷에는 슬롯이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블록 단위. 라고 똑같이 슬롯 이꼬르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 함수에서는 버킷에 절대 블록 주소를 할당하는 대신 키를 상대 버킷 번호로 매핑한다. 이거는 이제 상대 버킷 번호라는 넘버 번호가 따로 있는 거죠. 구분 번호. 자, 그러면 해시 함수는 속성의 값을 주소로 매핑하고 좋은 해시 함수의 종류는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값을 주로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거죠. 1대1 되고요. 빨리 계산되고 만일 모든 키를 같은 버킷으로 매핑한다면 이런 함수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걸 가능하면 다시 조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같은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값. 충돌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내부 해싱에서는 삽입하려는 레코드에 해시 필드 값이 이미 다른 레코드가 있어. 그죠? 필드 값이. 점유하고 있는 주소로 해싱될 때 컬리전, 충돌이 발생한다. 아, 이거는 네모를 안 쳤네요. 컬리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새로운 레코드에 대한 해시 주소를 이미 다른 레코드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레코드를 다른 위치에 삽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다른 위치를 찾는 과정을 충돌 해결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런 충돌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는 종류를 3가지를 보고 있네요.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 있고요. 원래 3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를 중심으로 봤죠.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 있어서 자, 주소를 개방했다라는 건
나의 홈 주소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빈 위치를 찾아서 순차적으로 빈데 담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뭐예요? 오버플로우 영역, 추가 영역을 둬요. 아까. 자, 추가 영역을 둬서 얘 뭐예요? 연결시킨다. 체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5번. 보통 여러 오버플로우를 들어 보통 배열이 이 오버플로우 영역을 갖도록 확장하고요. 추가적으로 레코드 영역이 포인트 필드를 추가해서 연결한다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충돌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는 오버플로우 영역에 새로운 레코드를 저장하고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오버플로우 연결된 영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레코드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해시 주소 영역의 포인터 오버플로우 영역을 가리키도록 해서 충돌을 해결한다. 자, 그리고 다중해싱 방법은 하나의 주소가 나오면 다시 두 번째 함수에 해시 함수를 여러 개를 줘서 주소 계산을 다시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뭐 개방형 주소 지정 방식을 다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답 얘기 드리면서 그냥 한번 빨리 풀어본 거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이긴 하지만 자, 이 챕터 뭐예요? 해싱이죠. 그럼 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SQL문 나올까요? 아니죠. 그죠? 네. 여기에 관련된 것들 없는 것만 지워보면 정규화도 아니고 무결성과 관련된 챕터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40개 중에서 답인 건 딱 후보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 이상현상도 아니고, 그죠? 예. 아닌 것들, 뭐 키도 아니고. 자, 그럼 볼게요. 27번 레코드. 27번 레코드 여기 있네. 그죠? 예. 행과 레코드가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이건 파일 시스템 내에서, DB 내에서의 논리적, 자료의 논리적인 단위는 레코드죠. 이거 행이라 그러면은 DB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적인. 주의하시고. 그죠? 이건 또 연습이에요.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셔서. 자, 그러면 19번 해시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39번 뭐가 나와 있어요? 해시 테이블 나와 있고 15번 버킷 영어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와서 오히려 찾기가 힘들었네요. 30번 체인도 마찬가지고 해서 실습하기 한 문제를 통해서 저희 해시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레슨 16은 길게 끌 게 없어서 이렇게 마치고 그렇다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15레슨과 16레슨과 17레슨 관련 지어서 얼마든지 문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인덱스 부분이나 튜닝 부분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낀 해싱 레슨도 이렇게 한번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플레이 누르고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